여러분, 하루에 몇 알이나 영양제를 챙겨 드시나요? 혹시 이거 안 먹으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냉장고 문을 여신 적 없으신가요? 요즘은 아침마다 알약통을 열어 영양제를 꺼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가족별 영양제가 줄지어 놓여 있고, 심지어 영양제 타임이 일상처럼 굳어져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괜히 돈만 버리는 거다. 음식만 잘 먹어도 충분하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영양제 꼭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헛돈 쓰는 걸까요?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님의 위견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 의사님의 의견을 참고해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영양제 맹신의 경고를 하십니다. 효과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이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영양제를 통해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모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챙겨 먹는 항산화제를 보겠습니다.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보통은 활성산소를 노화와 질병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활성산소는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정 교수님은 설명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활성산소는 고장난 세포를 없애주고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도할 때 해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항산화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의 긍정적인 역할까지 차단되면서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정 교수님은 강조합니다. 콜라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면 결국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로 분해되기 때문에 달걀이나 고기, 단백질 파우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바르는 콜라겐도 피부 장벽을 깊게 뚫고 들어가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정 교수님은 말합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실리마린 역시 연구 결과가 미비합니다. 2012년 미국에서 고용량 실리마린을 투여했을 때 간 기능이나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우리나라 심사평가원 역시 간 건강에 도움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발표했다는 사실을 교수님은 덧붙입니다. 정 교수님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의 기본이다. 영양제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건강 관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현대인들이 이런 기본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매일 운동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또 하루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500g 이상 챙겨 먹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도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권장량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사람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영양제를 꾸준히 챙긴다고 답한 사람은
거의 2배로 늘었죠. 즉, 이상적으로는 음식과 운동이 답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채소와 과일 자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시금치 한 단에 들어있던 영양소를 얻으려면 지금은 무려 19단을 먹어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던 베타카로틴 역시 과거에는 2개면 충분했지만 2000년대에는 50개 이상 먹어야 같은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 의사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는 도구다. 즉, 음식과 운동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라는 거죠. 물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철분이나 마그네슘 같은 고용량 단독제, 출처가 불분명한 허브 보충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B군, C, 오메가3, 유산균 같은 기본적인 영양제는 정상인에게 큰 부작용 없이 건강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대규모 연구가 부족하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정희원 교수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대규모 연구가 부족할까요? 약은 원래 몸에 없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위약 대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을 일부러 결핍시킨 뒤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약처럼 대규모 임상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동물 실험, 소규모 임상, 그리고 식약처가 인증한 기능성 연구들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의 혈관 건강 효과, 루테인의 눈 건강 개선 효과 등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정의원 교수님의 말처럼 운동과 음식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환경은 그 기본을 지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바쁜 일상, 부족한 시간, 줄어든 식품 영양소, 이런 현실 속에서 영양제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안전벨트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여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제 하나로 만병통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에게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음식과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양제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